고양이가 자꾸 저를 물어요. 고양이가 식탁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올라갑니다. 고양이에게 이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먹습니다. 고양이가 자꾸 울어서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계속 웁니다. 고양이는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이건 단순히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고양이를 어떻게 훈육시켜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죠. 그 말은 뭐죠? 알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냥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고양이 훈육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뭐 대단한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원리만 알면 다 적용되거든요. 결국 저희 집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고양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고양이가 하지 않게끔 해서 고양이와 저희 집사가 행복하게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이 영상 한 편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갈게요. 고양이를 혼내면 고양이가 이제 알아듣고 다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서워서 잠깐 피하는 건지 정말 헷갈리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양이는 내가 잘못해서 혼났다는 식으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신 저 사람이 갑자기 무서워졌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고양이를 때리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손으로 확 붙잡아서 못 움직이게 하는 식으로 고양이의 행동을 멈추게 하려 합니다. 심지어는 고양이를 확 들어 올리거나 살짝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전부 미국 동물행동학회 AVSAB가 말하는 힘이나 강압을 이용한 방식에 해당하는데요. 이 AVSAB 공식 입장 자료를 보면은 이런 방식은 동물에게 공포와 회피, 오히려 더 강한 공격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머크 수의학 매뉴얼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때리거나 겁을 줘서 말을 듣게 만들려는 방식은 두려움과 회피, 공격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혼나고 나서 잠깐 행동을 멈추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잘못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 순간 그 사람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을 때는 똑같은 행동을 또 합니다. 그래서 혼내면 그 순간만 효과가 있고 진짜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어요.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이 녀석이 일부러 나를 무시하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세게 나가야, 그러니까 목소리를 더 크게 내거나 더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야 고양이가 알아서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고양이 행동학 연구를 보면은 고양이들은 무리 안에서 누가 더 위, 누가 더 아래 하는 식으로 줄 세우기를 하는 동물이 아니라는 게 정확한 결론입니다. 저희 집사들이 고양이가 나를 무시한다 혹은 기싸움에서 밀린다고 느끼는 행동들도 사실은 그런 고양이와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두려움이나 스트레스 또는 먹을 것이나 안전한 공간 같은 자원에 대한 불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강압적인 태도로 밀어붙이면 알아서 고분고분해질 거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그 불안과 두려움을 더 키워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루밍 얘기입니다. 고양이가 이제 집사의 손이나 발을 핥아주다가 깨무는 경우가 있어요.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사냥 본능이라고 오해해서 혼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루밍 자체를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보면은 고양이는 그루밍 할 때 혀로 핥는 동작과 이빨로 갉아내는 동작을 같이 사용합니다. 혀가 1차적으로 털을 정돈하는 역할을 하고 엉키거나 뭉친 부분은 앞니로 살짝 갉아내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루밍 루틴의 일부이기 때문에 핥다가 살짝 깨무는 행동 자체를 무조건 공격성으로 해석하고 혼내버리면 고양이 입장에서는 평소처럼 그루밍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혼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양이는 절대 혼내면 안 되는 거냐? 이것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답은 이제 집사들이 그런 훈육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지 올바른 훈육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고양이를 때리거나 물을 뿌리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고양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걷어들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놀다가 깨물면은 그 즉시 놀이를 멈추고 자리를 뜨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훨씬 효과적인 이유는 이제 물을 뿌리거나 큰 소리를 내는 식으로 싫어하는 자극을 주는 방식은 행동과 처벌 사이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타이밍에 잘 맞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머크 수의학 매뉴얼에 따르면 처벌이 효과를 보려면 행동 직후 몇 초 안에 그리고 그 행동을 할 때마다 매번 똑같이 반복돼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혼내고 어쩌다 한 번은 그냥 넘어가면은 고양이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게 진짜 안 되는 행동인지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타이밍 한 번을 잘 맞추는 게 아니라 같은 타이밍에서 여러 번 반복돼야 고양이가 그 패턴을 몸으로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물면 즉시 관심과 놀이를 걷어들이는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도 그게 매번 똑같이 사람이 직접 손대지 않고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행동 직후 결과가 따라와야 한다고 해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잡거나 만져서 불쾌한 걸 주는 방식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가스레인지나 식탁 위로 못 올라가게 하려고 고양이가 올라갈 때마다 사람이 직접 붙잡아서 제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고양이 입장에서는 내가 올라가서 제지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나를 붙잡네로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행동학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식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불쾌한 결과가 따라오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못 올라가길 바라는 자리에 양면 테이프나 알루미늄 호일처럼 고양이가 싫어하는 질감을 깔아두는 식입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저 자리에 올라가면 불편한 일이 생긴다는 걸 그 행동 자체와 연결해서 배우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거나 무서워할 일도 없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혼내는 것보다 100배 중요한 게 바로 보상입니다. 머크 수의학 매뉴얼에서 정말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처벌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자주 무시되는 요소가 바로 원하지 않는 행동이 멈춘 직후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물면 놀이를 멈추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그 다음 멈췄을 때 다시 보상해주는 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보상 단계가 빠지면 훈육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상이 꼭 그 순간에 주는 즉각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놀아주는 시간을 확보해 두는 것도 넓게 보면 보상의 한 종류예요. 예를 들어 일하는 동안에 고양이가 놀아달라고 보채고 울 때 그 순간에는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하면 됩니다. 대신 정해진 놀이 시간에는 15분 이상씩 확실하게 놀아준 경우 평소 보채는 행동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은 가끔 보채도 금방 고양이가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고양이가 보채는 행동에는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리거나 얌전히 있는 행동에는 확실하게 보상한다는 원칙이 실제로 작동한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고양이가 배고프거나 밥 먹기 전에 항상 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울 때 사료를 주는 게 아니라 울음이 멈췄을 때 사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울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으니까 사료라는 보상이 오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교육을 반복시키면은 나중에는 배가 고프거나 밥 먹을 시간이 되어도 울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가만히 있어야 보상이 나온다는 걸 일관되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양이가 울거나 버질 때 조용히 하라고 혼내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혼나는 것도 일종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울었더니 사람이 반응한 대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더 자주 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효과적인 방법은 반응을 아예 안 보이다가 조용해진 바로 그 순간에 보상을 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하죠. 무시하는 게 매정해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보상이 따라온다면 이건 고양이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이미 잘못된 방식으로 한참 혼냈는데 어떡하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너무 무거운 죄책감은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한두 번의 실수로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관계가 회복되는 속도는 고양이마다 조금 다릅니다. 원래 겁이 많고 예민한 고양이일수록, 그리고 잘못된 방식을 오래 반복했을수록 회복에 더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해요. 반대로 비교적 가벼운 실수였고 고양이 성격 자체가 무던하다면 생각보다 빨리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소리를 내거나 손으로 붙잡는 대신 행동 직후 일관되게 반응하고 바람직한 행동에는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는 거, 이걸 꾸준히 쌓아가다 보면은 고양이와의 관계도 분명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고양이를 혼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혼내는 게 문제였습니다. 고양이를 때리거나 큰 소리로 고양이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건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대신 행동 직후 몇 초 안에 일관되게 좋아하는 걸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반응하시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르게 행동했을 때 확실하게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이마다 겁도 많고 예민한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같은 방법이라도 어떤 고양이한테는 가볍게 지나가지만 어떤 고양이한테는 평생 가는 기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